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정년 한 달 앞두고 받은 이혼 서류. 일주일 뒤 그는 젊은 여자와 새 세탁소를 차렸죠. 통장 잔액 480만 원. 저는 골목 끝 낡은 점포에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 손님이 끊기고 가게 문 앞엔 의문이 낙서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탁은 더러운 것을 밝히는 일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무너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영숙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인천 석바위 골목에서 남편과 33년을 살았어요. 아침마다 남편 최영철의 와이셔츠를 다렸고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만 알았죠. 2025년 7월 중순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손에 검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글을 봤어요. 33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가 식탁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봉투를 열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이제 한 달 뒤면 정년인데 자기 인생 좀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33년이 그 한마디로 끝나버렸죠.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33년 동안 매일 아침 다려준 와이셔츠가 자꾸 생각났어요. 하얀 셔츠에 다림질할 때 올라오는 김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의 옷장을 열었더니 낡은 넥타이들만 남아있었어요. 서랍 속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액은 480만 원. 33년 결혼 생활의 끝이 그 정도였어요. 그날 오후 대학 동창 윤미자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죠. 새로 지은 상가 건물 1층에 하얀 간판이 보였어요. 클린하우스 최영철 대표.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간판 아래 남편이 서 있었고 그 옆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 웃으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년퇴직이 아니라 새 출발이었구나. 저를 버리고 새 여자랑 새 가게를 차린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동네 세탁소로 출근했어요. 15년째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시간당 9,500원 받는 일이었죠.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세탁소에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세탁기 앞에 섰어요. 손님들이 맡긴 옷을 분류하다가 하얀 와이셔츠가 나왔어요. 남자 정장 셔츠였죠. 저는 그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33년 동안 매일 다려준 남편의 셔츠가 떠올랐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세탁소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점심시간에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편의점 김밥을 꺼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핸드폰을 꺼내 어제 받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클린하우스 최영철 대표. 하얀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 이름을 지운 거였어요. 33년 동안 저는 최영철의 아내였고 아이들 엄마였어요. 하지만 조영숙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제 명의 통장도 가게도 휴대폰도 없었어요. 모든 게 그의 이름 아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세탁기 위에 앉았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었죠. 세탁이 끝나고 기계가 멈췄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한번 살아볼까? 내 이름으로. 62살. 남은 게 480만 원. 그게 전부였지만 제 손은 아직 멀쩡했어요. 33년 동안 다림질하고 빨래한 이 손은 아직 움직였죠. 저는 세탁기에서 내려와 오래된 공책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첫 줄에 영숙 세탁 준비물이라고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부동산 어플을 켰어요. 석바위 골목 근처로 검색했죠. 월세 40만 원 이하로만 봤어요. 골목 끝 낡은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월세 38만 원. 보증금 500만 원. 평수는 작았지만 위치는 괜찮았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오후에 중개인과 함께 그 점포를 봤어요. 오래 비어 있었던 곳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지만 수도는 나왔고 전기도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영숙이라고 썼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처음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남은 돈은 이제 100만 원도 안 됐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게 맞나? 62살에 세탁소를 연다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죠. 다음 날부터 중고나라 어플에서 중고 세탁기를 검색했어요. 한 업체용 세탁기를 발견했어요. 10년 됐지만 사용 횟수가 적다고 했죠. 가격은 400만 원.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350만 원에 안 되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어요. 이틀 뒤 설치해 주겠다고 했죠. 통장 잔액은 이제 40만 원. 거기서 세제도 사야 하고 간판도 만들어야 했어요. 골목 입구 간판집을 찾아갔어요. 가장 싼 스티로폼 간판이 15만 원이라고 했죠. 글씨는 영숙 세탁이라고 새겨달라고 했어요. 이틀 뒤 세탁기가 도착했어요. 기사분이 점포 안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봤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도 같이 뛰었죠. 이게 시작이구나. 62살 조영숙의 첫 번째 세탁기구나. 사흘 뒤 간판이 완성됐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영숙 세탁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간판집 주인 아저씨가 직접 사다리를 들고 와서 달아줬어요. 저는 골목 건너편에 서서 그 간판을 봤어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간판에 걸린 거예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게 2020년 8월 첫째 주였어요. 개업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문을 열었어요. 첫날 손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카운터에 앉아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간판을 쳐다봤지만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하루 매출은 0원.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이 첫날이니까. 내일은 손님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저기 연남동 클린하우스는 손님이 많을까? 그 하얀 간판 아래서 남편과 그 여자는 웃고 있을까?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탁기 앞에 섰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세탁기만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버림받은 여자의 복수가 아니라 조영숙의 시작이라고. 이건 제 이름을 세탁하는 첫날이라고. 62살 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문을 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맞은편 슈퍼를 운영하는 김선미 씨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그분이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침대 커버가 들어 있었어요. 킹사이즈였죠.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김 씨가 미안하다며 애들이 주스를 쏟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며 접수증을 작성했어요. 세탁비는 15,000원. 제 인생 첫 매출이었어요. 김 씨가 나가고 저는 그 침대 커버를 펼쳐놓고 한참을 봤어요. 얼룩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세탁 전 상태를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세탁기에 넣었어요. 물이 차고 세제가 풀리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카운터에 앉았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게 제 가게에서 나는 소리였으니까요. 조영숙의 세탁소에서 나는 첫 번째 소리였으니까요. 1시간 뒤 세탁이 끝났어요. 저는 침대 커버를 꺼내 헹궜어요. 손으로 한 번 더 눌러 빨았죠. 얼룩진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문질렀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탈수를 하고 건조대에 널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쪽이었죠. 침대 커버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저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어요. 2025년 8월 62살 조영숙의 첫 작품이었어요. 이틀 뒤 김 씨가 찾으러 왔어요. 침대 커버를 건네며 영수증도 함께 드렸어요. 영수증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를 적어뒀어요. 오염 부위 3곳, 세제는 무향, 헹굼 3번 완료. 김 씨가 영수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절하다고 했죠. 다음에도 올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한동안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간판을 쳐다보기만 했죠. 새로 생긴 가게라 믿음이 안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늙어 보여서 그런 걸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문을 열고 바닥을 닦았어요.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죠. 세탁기를 닫고 카운터를 정리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할 일은 많았어요. 아니, 손님이 없을수록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더니 15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 달 월세 38만 원은 어떻게 내야 하나. 밀린 관리비도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까지 합치면 50만 원은 필요했죠.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 하나 넣고 파 조금 썰어 넣었죠.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어요.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연남동 클린하우스. 남편이 차린 가게 이름이었어요. 검색창에 치니까 바로 나왔어요. 리뷰가 25개나 있었어요. 별점은 평균 4.6.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와 있었죠. 깔끔하다, 친절하다, 빠르다.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리뷰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잘 되고 있구나. 새 여자랑 잘 꾸려가고 있구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가게 이름을 검색했어요. 영숙세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리뷰도 없고 사진도 없고 별점도 없었죠.
그냥 텅 빈 화면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한 달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건 아닐까? 남편한테 비웃음 당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갔어요.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아직 어두웠죠.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켜졌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닦았어요. 한 번 닦고 또 닦았어요. 바닥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닦았죠. 땀이 났어요. 등이 젖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창문도 닦았어요. 신문지에 물을 묻혀 닦으니까 유리가 깨끗해졌어요. 햇빛이 들어왔을 때 반짝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세탁기도 닦았어요. 겉면을 닦고 내부도 닦았죠. 물때가 끼지 않게 문을 열어 말렸어요. 그렇게 2시간을 청소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골목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저는 가게 밖으로 나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영숙 세탁. 제 이름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직장인처럼 보이는 30대 남자였어요. 손에 양복 한 벌을 들고 있었죠. 드라이 클리닝 해달라고 했어요. 가격을 물어서 8,000원이라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맡겼어요. 접수증을 작성하며 물어봤어요. 급하신가요? 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번 주 안에만 되면 된다고 했죠. 저는 영수증 뒷면에 메모했어요. 접수일 찾는 날짜, 의류 상태. 그가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양복을 펼쳐 확인했어요. 소매 끝이 조금 달아 있었어요. 단추 하나가 헐거웠죠. 저는 바늘과 실을 꺼내 단추를 다시 달았어요. 손님이 맡긴 옷이니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쓰고 싶었어요.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없었어요. 대신 손으로 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고 양복을 담갔어요. 조심스럽게 눌러 빨았죠. 헹굴 때는 3번 이상 했어요. 세제 냄새가 남지 않게요. 탈수는 짧게 했어요. 너무 오래 하면 옷감이 상하니까요.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 말렸어요. 모양을 잡으며 펴서 걸었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었어요. 이틀 뒤 다림질을 했어요. 온도를 낮춰서 천천히 다렸어요. 주름이 하나씩 펴졌어요. 소매 깃바지까지 꼼꼼하게 다렸죠. 다림질하는 내내 김이 올라왔어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존이었어요. 조영숙의 자존이었죠. 사흘 뒤 그 남자가 찾으러 왔어요. 양복을 건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단추까지 달아줬다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가 나가면서 다음에도 오겠다고 했죠. 그날 저는 카운터에 앉아 공책을 펼쳤어요. 매출 장부였어요. 첫째 줄에 김선미 씨 침대 커버 15,000원, 둘째 줄에 양복 드라이 8,000원, 총 23,000원. 그게 제가 내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어요. 33년 동안 남편 월급으로 살았고 15년 동안 세탁소 파트로 살았죠. 하지만 조영숙 명의로 번 돈은 이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23,000원. 너무 작은 돈이었어요. 월세도 못 내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버림받은 여자의 복수가 아니라 제 이름을 세탁하는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어요. 이번엔 계란 2개를 넣었어요. 햄도 조금 넣었죠.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손님이 더 올까?
다음 주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62살의 설렘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죠.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요? 문을 연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하루 매출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어요. 많진 않았지만 꾸준했어요. 단골도 몇 명 생겼어요. 김선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고 그 직장인 남자도 양복을 맡기러 왔어요. 버스 기사님도 작업복을 가져오셨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가게를 열고 밤 8시에 닫았어요. 15시간을 가게에서 보냈죠. 쉬는 날도 없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제 가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명씩 오던 손님이 하루 한 명으로 줄었어요. 이틀 동안 아무도 안 오는 날도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맞은편 슈퍼에 들렀어요. 라면이랑 계란을 사러 갔죠. 김선미 씨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묘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물건값을 받았어요.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씨랑 다른 손님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죠. 그 세탁소 주인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쫓겨났대요. 그 남자가 젊은 여자랑 연남동에 세탁소 차렸다던데요. 거긴 잘 되는데 여긴 안 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세탁기도 중고래요. 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남편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세탁기가 중고인 건 맞지만 깨끗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가게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카운터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어요. 3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소문까지 들어야 하나요?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어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가게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봤어요. 입모양이 보였어요. 저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았대. 손님이 뚝 끊겼어요. 사흘 동안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오려다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매일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세탁기는 멈춰 있었고 카운터엔 먼지만 쌓였어요. 매출은 0원.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죠. 2025년 8월 말이었어요. 월세 낼 날이 다가왔어요. 38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통장 잔액은 42만 원. 월세를 내면 4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무너지는 건가?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여자도 비웃고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죠. 가게로 갔어요.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걸어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켜졌죠. 저는 걸레를 들었어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닦았어요. 한 번 닦고 또 닦았어요. 땀이 났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냄새나는 건 제 가게가 아니라 그들의 입이니까요.
창문을 닦았어요. 선반을 닦았어요. 세탁기를 닦았어요. 겉면을 닦고 내부도 닦았죠. 배수구를 청소하고 필터를 갈았어요. 세제통도 비우고 다시 채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세탁기를 멈추기로 했어요. 대신 모든 옷을 손으로 빨기로 했죠. 손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만약 손님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손으로 빨아주기로 했어요. 세탁기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니까 아예 세탁기를 안 쓰면 되잖아요. 이틀 뒤였어요.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어요. 아이 교복을 들고 왔죠. 세탁 맡기려다 주저하는 게 보였어요. 냄새 소문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한테 말했어요. 손으로 빨아드릴게요. 세탁기 안 써요. 세제도 무양으로 쓰고 헹굼도 여러 번 할게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그렇게 물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 오시니까 정성껏 빨아드릴게요. 그분이 교복을 맡기고 갔어요. 저는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았어요.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세제를 조금 풀고 교복을 담갔어요. 손으로 주물렀어요. 때가 묻은 부분은 손가락으로 문질렀죠. 깃부분, 소매 끝, 바지 밑단까지 하나하나 눌러 빨았어요. 물이 차가워졌어요. 손이 시렸어요. 헹굴 때는 물을 3번 갈았어요. 세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헹궜어요. 손이 빨개졌어요. 손가락 끝이 쪼글쪼글해졌죠. 팔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벌 한 벌에 제 분노를 씻어냈어요. 아니,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존이었어요. 제 자존을 그 옷에 담았어요. 탈수는 손으로 짰어요. 꽉꽉 눌러서 물기를 뺐죠.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 말렸어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였어요. 이틀 뒤 그분이 찾으러 왔어요. 교복을 건네니까 냄새를 맡아보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빨았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빨갛게 부르튼 손이었죠. 손으로 빨았어요. 그분이 제 손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손으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돌아가면서 다음에도 오겠다고 했어요. 주변에도 얘기하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손이 있어서 다행이다. 62살이지만 아직 이 손은 움직인다. 33년 동안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린 이 손은 이제 제 미래를 만들고 있다. 창밖을 보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죠. 저는 가게 불을 끄지 않았어요. 환하게 켜둔 채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다 이 환한 불빛을 보면 좋겠어요. 여기 아직 포기하지 않은 여자가 있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냄새나는 건 제 가게가 아니라 그들의 입이었어요. 저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말이 아니라 다림질로, 소문이 아니라 손길로요. 교복을 손으로 빨아들인 그날 이후였어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그 어머니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아이 체육복까지 가져왔죠. 그리고 며칠 뒤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분도 아이 옷을 맡겼어요. 저는 모든 옷을 손으로 빨았어요. 대야에 물을 받고 세제를 풀고 손으로 주물렀어요. 때가 심한 부분은 솔로 문질렀죠. 헹굴 땐 물을 4-5번 갈았어요. 손이 퉁퉁 부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해명하지 않기로요. 소문에 대해 변명하지 않기로요. 대신 다른 걸 하기로 했어요. 각 옷마다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거기에 적었어요. 오염 부위가 어디였는지, 어떤 세제를 썼는지, 헹굼을 몇 번 했는지요. 오염 부위 오른쪽 소매 끝,
세제 무향, 헹굼 4번 완료, 손빨래. 이런 식으로 적어서 옷걸이에 같이 걸었어요.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그 쪽지를 보여드렸죠.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객님 오시니까 기록해뒀어요. 그 작은 쪽지가 신뢰가 되었어요. 손님들은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빨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냥 빨래를 맡긴 게 아니라 정성을 받은 거라고 느낀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손님이 늘었어요. 하루 3명, 4명, 5명. 매출도 조금씩 올랐죠.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여전히 적은 돈이었지만 꾸준했어요. 2025년 9월 초였어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사원이었어요. 정장 바지를 들고 왔죠. 급하게 입어야 하는데 다른 세탁소는 사흘 걸린다고 했어요. 여기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바지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그렇게 더러운 편은 아니었어요. 내일 오전까지 되냐고 물어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되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그 바지를 빨았어요. 손으로 꼼꼼히 빨고 헹구고 탈수했어요. 밤새 말렸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옷걸이에 걸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가게로 갔어요. 바지가 거의 말라 있었어요. 저는 다리미를 꺼냈어요. 온도를 맞추고 천천히 다렸어요. 주름이 하나씩 펴졌어요. 센터라인을 잡고 옆선을 정리했죠. 김이 올라왔어요.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로 올라왔어요.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림질하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구겨진 옷이 펴지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마치 제 인생도 같이 펴지는 것 같았거든요. 33년 동안 구겨져 있던 제 자존심이 이 뜨거운 열로 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존이었어요. 조영숙의 자존이었죠. 오전 10시에 그 회사원이 왔어요. 바지를 건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깨끗하네요. 다림질까지 완벽해요. 저는 쪽지를 보여드렸어요. 오염 부위 없음. 세제 중성. 헹굼 3번. 다림질 완료. 그가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다음에도 오겠다고 했죠. 명함까지 건네며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버스 기사님이 오셨어요. 김선미 씨가 추천했다며 작업복을 맡기러 왔어요.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었죠. 제가 손으로 빨아드리겠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작업복을 대야에 담갔어요. 기름때는 뜨거운 물에 세제를 많이 풀어야 했어요. 손으로 주물렀어요. 때가 잘 안 빠졌어요. 솔로 문질렀죠. 1시간 넘게 빨았어요. 손이 빨개지고 팔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헹굼은 5번 했어요. 기름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헹궜어요. 탈수하고 말리고 다렸어요. 작업복이지만 정성껏 다렸어요. 이틀 뒤 버스 기사님이 찾으러 왔어요. 작업복을 받아들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까지 깨끗해질 줄 몰랐다고 했어요. 기름때가 다 빠졌다고 하셨죠. 다음 주에도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단골이 생겼어요. 회사원, 버스 기사님, 주부들, 대학생까지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어요. 열흘 만에 150만 원을 벌었어요.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제 다음 달 월세는 걱정 없었어요. 생활비도 조금 남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오셨어요. 골목 안쪽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었죠. 타월을 가득 들고 오셨어요. 20장쯤 됐어요. 저는 그 타월들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염색약이 묻어 있었어요. 퍼머약 냄새도 났죠.
원장님이 미안하다며 다른 세탁소는 안 받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빨아드릴게요. 원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 물건이니까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타월을 빨았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빨았어요. 염색약은 락스를 조금 섞어서 빼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작업했죠. 펌어약 냄새는 베이킹 소다를 써서 없앴어요. 밤 11시까지 빨았어요. 손이 퉁퉁 부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든든했어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다음 날 타월을 말리고 개었어요. 폭에서 정리했죠. 원장님이 오셔서 받아보고 감탄하셨어요. 새 타월 같다고 했어요. 다음부터 계속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한 달 매출을 계산했죠. 320만 원. 월세 38만 원을 빼고 생활비 100만 원을 빼도 180만 원이 남았어요. 처음으로 돈이 남았어요. 제 이름으로 번 돈이 통장에 쌓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62살에 처음 모아보는 돈이었어요. 9월 중순쯤이었어요. 심부름을 하러 연남동에 갔어요. 큰아이가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들렀다 가는 길이었죠. 골목을 걷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의 가게가 이 근처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볼까 말까 고민했죠. 결국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골목을 몇 개 지나니까 보였어요. 클린하우스. 하얀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건너편 골목에 서서 그 가게를 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손님이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남편이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봤어요. 하얀 간판 아래에 썰렁한 가게. 손님 없는 오후. 심심해 보이는 남편.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함이었어요. 저 사람은 이제 남이구나. 33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젠 정말 남이구나.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제 가게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오늘 찾으러 올 손님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석바위로 돌아왔어요. 골목 입구에서 제 가게가 보였어요. 영숙세탁. 제 이름이 간판에 걸려 있었어요. 작고 낡은 간판이었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세제 냄새가 났어요. 카운터엔 오늘 찾으러 올 옷들이 정리돼 있었죠. 다림질된 와이셔츠, 개어진 타월, 깨끗한 교복. 저는 다리미를 켰어요. 아직 다려야 할 옷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리미가 뜨거워지길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손길보다 내 손의 열이 더 따뜻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얀 간판보다 작은 쪽지 하나가 더 큰 신뢰가 된다는 것도요. 증명은 말이 아니라 다림질로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9월이 저물어갔고 저는 매일매일 다림질을 했어요. 9월 하순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5시에 가게로 갔어요. 골목을 걷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게 앞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니까 보였어요. 퍼런 물이었어요. 염색약 같았어요. 가게 문 앞에 뿌려져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벽을 보니까 낙서가 있었어요.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적혀 있었죠. 중고 세탁소 냄새집.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제 막 손님이 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청소 도구를 꺼냈죠. 걸레와 솔과 세제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염색약을 닦기 시작했어요. 물을 뿌리고 솔로 문질렀어요. 잘 안 지워졌어요. 더 세게 문질렀죠. 손이 아팠어요. 무릎이 시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벽에 낙서도 지웠어요. 스프레이는 쉽게 안 지워졌어요. 신나를 사다 닦았죠. 냄새가 독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래도 계속 닦았어요. 빨간 글씨가 조금씩 흐려졌어요. 2시간을 닦았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골목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바닥과 벽이 깨끗해졌어요.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틀 전에 설치한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사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하나가 말해줬어요. 요즘 가게 앞에 밤늦게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혹시 모르니 CCTV를 달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중고 CCTV를 샀어요. 15만 원짜리였어요. 큰 돈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샀죠. 이틀 전에 설치했어요. 회사원 단골이 도와줬어요. 가게 처마 밑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죠. 문 앞이 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CCTV 어플을 열었어요. 어젯밤 영상을 되돌렸죠.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면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였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과 함께 클린하우스를 차린 그 여자였어요. 영상 속 그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게 앞으로 다가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페트병이었어요. 그걸 흔들더니 가게 문 앞에 뿌렸어요. 퍼런 액체가 쏟아졌죠. 염색약이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벽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중고 세탁소 냄새집. 빨간 글씨가 벽에 적혔죠. 다 쓰고 나서 주위를 살피고 급히 사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선 뭔가였어요. 배신감이었을까요? 남편도 모자라 그 여자까지 저를 짓밟으려 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소가 났어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CCTV가 다 찍었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석바위 파출소였죠.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침 당직 경찰관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고하러 왔다고요. 영업방해를 당했다고요. 경찰관이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앉아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죠.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했어요. 고소하시겠냐고 물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고소까지 해야 하나. 그냥 경고만 해달라고 할까?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가게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조영숙의 이름을 지키는 문제였죠.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피해자 조서를 작성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영숙이라고 썼어요. 제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저장하고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안에 연락 오실 거라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하고 파출소를 나왔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걷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
가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마저 했어요. 손님을 받을 준비를 했죠. 오늘도 찾으러 올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김선미 씨가 오셨어요. 가게 앞을 보더니 놀라셨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다 처리했다고 했죠.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타월을 건네며 깨끗하게 빨았다고 했죠. 사흘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했어요. 내일 조사할 예정이니 참고인으로 와달라고 했죠. 다음 날 오후 경찰서로 갔어요. 작은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더 젊어 보였어요. 27, 8살쯤 될까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경찰관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인정하냐고 물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클린하우스가 안 되고 있다고요. 손님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손님이 늘어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질투가 났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그 여자를 봤죠. 경찰관이 합의를 권했어요. 피해액을 배상하고 사과하면 선처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날 합의했어요. 그 여자는 100만 원을 배상하고 사과문을 썼어요. 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뒤였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영숙 세탁을 괴롭힌 게 클린하우스 직원이었다고요. 질투해서 그랬다고요. CCTV에 다 찍혔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안하다며 말을 걸었어요. 오해했다고 했죠. 손님이 더 늘었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며칠 뒤 미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클린하우스가 문을 닫았다고요. 그 여자가 떠났다고 했어요. 남편 혼자 남았는데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정리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33년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구나. 10월 초였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죠. 와이셔츠 한 벌이었어요. 김이 올라왔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올라왔죠. 주름이 하나씩 펴졌어요. 깨끗하고 반듯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세탁이 뭔지요. 세탁은 더러운 것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숨겨진 때를 드러내고 씻어내는 일이었죠.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저는 33년 동안 남편의 옷을 빨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을 빠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 인생을 세탁하는 건 지금부터였어요. 그날 저녁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영숙 세탁. 제 이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고 낡은 간판이었지만 그 어떤 하얀 간판보다 아름다웠어요. 62살 조영숙.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여자.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일어선 여자.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진짜 증명을 할 차례였죠. 10월 중순이었어요. 어느 날 오전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구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생활경제과 담당자라고 했어요.
청결 모범사업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내 영세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저희 가게가 추천됐다고 했죠. 위생 상태가 뛰어나고 고객 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했어요. 표창이요? 저한테요? 담당자가 다음 주 수요일에 현판 수여식이 있다고 했어요. 구청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문을 연 지 2달 반밖에 안 됐는데요. 62살에 시작한 세탁소인데요. 손을 봤어요. 빨갛게 부르튼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이 깊었죠. 이 손으로 매일 빨래를 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빨았어요. 그게 인정받은 거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살아오면서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33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면서 누가 저를 인정해줬나요? 이제야 받았어요. 조영숙이라는 이름으로요. 일주일이 금방 지났어요. 수요일 오전 11시였어요. 구청 직원들이 왔어요. 구청장님도 오셨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현판을 가져왔어요. 나무로 만든 현판이었죠. 청결 모범사업장 영숙세탁 구청장.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직원이 사다리를 놓고 간판 옆에 현판을 달았어요. 저는 아래서 올려다봤어요. 햇빛에 현판이 반짝였어요. 제 가게에 현판이 걸린 거예요. 구청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구청장님이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요. 골목 상권의 모범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구청장님 일행이 돌아가고 저는 현판 앞에 섰어요.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햇빛이 현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숙세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선미 씨가 떡을 들고 왔어요. 축하한다며 환하게 웃었죠. 버스 기사님도 커피를 사들고 오셨어요. 미용실 원장님도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분들께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했죠. 저녁 무렵이었어요. 골목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슈퍼 김씨, 구멍가게 할머니, 분식집 사장님, 철물점 아저씨까지요. 다들 축하한다며 악수를 건넸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말했어요. 조 사장님, 이제 골목의 얼굴이에요. 저희한테 자랑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못 참았어요. 골목의 얼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다니요. 2달 전만 해도 버려진 여자라고 수군거렸던 골목인데요.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조영숙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아 청소를 했어요. 바닥을 닦고 세탁기를 정리했죠. 마지막으로 카운터를 닦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와이셔츠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입던 셔츠였어요. 이혼하기 전에 맡긴 거였죠. 찾아가지 않은 채 여기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셔츠를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깃부분이 조금 낡았어요. 소매 끝도 헤어졌죠. 33년 동안 제가 다린 셔츠와 똑같았어요. 다리미를 켰어요. 뜨거워지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셔츠를 펼쳤어요. 다림대 위에 올려놓았죠. 천천히 다렸어요. 깃부터 시작했어요. 어깨 소매 몸판 순서로 다렸죠. 김이 올라왔어요. 주름이 하나씩 펴졌어요. 33년 동안 매일 아침 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건 그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한 거였어요. 마지막 세탁이었어요. 조영숙이 최영철의 아내로 하는 마지막 일이었죠. 이제 끝이었어요. 완전히 끝이었어요. 다림질을 마쳤어요. 셔츠가 깨끗하고 반듯했어요. 저는 그걸 옷걸이에 걸었어요. 봉투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만 뒀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핸드폰으로요. 맡긴 셔츠 찾아가세요. 영숙 세탁.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간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영숙 세탁. 그 옆에 현판이 보였어요. 청결 모범 사업장. 저는 카운터에 앉았어요.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까지 매출을 적었죠. 이번 달은 400만 원을 넘을 것 같았어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도 200만 원은 남았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350만 원이 있었어요. 2달 반 만에 모은 돈이었죠. 제 명의로 처음 모은 돈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이건 조영숙이 번 돈이었어요. 누구 뒷바라지로 얻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현판과 간판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었어요. 햇빛이 둘 다 비추고 있었죠.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62살 조영숙의 진짜 시작이었죠.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63, 64, 65. 손이 움직이는 한 계속할 거예요. 이 작은 가게에서 매일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버림받은 여자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조영숙의 시작이었어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어요.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현판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요? 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을 해 먹고 싶었어요. 삼겹살도 사고 싶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어요. 장을 봤죠. 삼겹살 한 팩, 상추, 마늘, 된장. 계산하며 통장 잔액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써도 괜찮았어요. 제가 번 돈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고기를 구웠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기름이 튀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좋았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사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62살. 이제 시작이에요. 늦은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딱 맞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저는 증오로 일어서지 않았어요. 증명으로 일어섰어요. 말이 아니라 다림질로요. 소문이 아니라 손길로요. 세탁이 뭔지 이제 알아요. 더러운 것을 밝히는 일이에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세탁했어요. 33년의 때를 벗겨냈어요. 버려진 여자라는 낙인을 지웠어요. 그리고 조영숙이라는 이름을 새로 빨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60이든 70이든 시작할 수 있어요. 남은 돈이 480만 원 뿐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서 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아직 따뜻한가요? 그럼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는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골목을 걸어갈 거예요. 영숙 세탁 간판 아래서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62살 조영숙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요.